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방면에 거쳐서요, 새로운 행정명령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인분들은 특히 이민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민자들을 향한 문을 여는 쪽으로 이민 법안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지난 한 달 동안 또 이민법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이 많이 나왔죠? 예, 굉장히 또 새로운 소식도 많았고요. 네. 뭐 대부분 다 반가운 소식이라 네. 이민자분들한테는요, 예, 좋았습니다. 네, 정말 이민자들을 향한 문을 활짝 여는 쪽으로 이 행정부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지난달에 저희도 뭐 이거 지난번에 사실은 뭐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방송하다가 미처 바로 이제 바뀌자마자 방송을 해가지고 네.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안 됐었던 부분인데요. 네네. 일단 그 시민권 시험 문제가 100문항에서 128문항으로 바뀐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네.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접수되신 분들은 새 시험 문제로 128문제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20개를 내서 맞추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그렇죠. 정말로 깜짝 놀랍게도 다시 옛날 100문제로 환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초에요. 그러니까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라는 발표가 나온 게 네네. 12월이었나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이제 가을에 네. 미리 이제 발표를 했었죠. 앞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는 128문항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 말에 네. 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다시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온 거죠. 예, 원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100문항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것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네. 3월 1일 바로 직전까지 접수한 분들한테는요, 이미 공부한 분도 계실 테니까 네. 128문항과 100문항 둘 중에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제 3월 1일 이후에 접수되는, 이제 지난주부터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는 이제 100문항으로 돌아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시민권 시험을 이렇게 오락가락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소식이 이제 늦게 들은 분들도 이제 우왕좌왕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이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100문항하고 128문항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용도 조금 더 어려워졌었어요. 128문항으로 된 시험 문제는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시민권 취득이 조금 더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우리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시민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작년 봄에 그 행정명령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 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잘 안 잡히고 그랬었는데 영주권 신청자들의 입국 금지가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도 네. 영주권 인터뷰를 패스하시면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는 가족 초청으로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영사과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네. 또는 취업 이민으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패스하시면 영주 비자를 받아서 앞으로 입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패스하신 분들에 한해서. 예, 그렇죠. 근데 아예 입국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인터뷰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식이 있자마자 바로 이제 조금 기다리셨던 그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인터뷰가 잡힌다는 통보서를 바로 받았습니다. 서울에서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것은 아직 그 H1B 비자나 다른 기타 비이민 비자에 대한 인터뷰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습니다. H1B 취업 비자를 뭐 다시 수속을 재개하겠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어차피 H1B 비자는 미국에서 청원서를 내서 먼저 승인을 받고 그 승인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을 바꾸시는 거는 사실 뭐 작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 승인된 비자를 가지고 누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을 초청하려고 할 경우에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건 아직 해제는 안 됐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모든 비이민 비자 인터뷰와 관련된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곧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자들의 직계 가족들이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은 그래도 원래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했었죠?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분들하고 시민권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저희가 그 미성년 자녀가요 작년 여름에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다 입국했습니다. 미국. 미성년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인터뷰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럼 영주권 신청인들의 입국 금지가 해제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H-1B 취업 비자 신청은 뭐 언제까지 중단하겠다 이런 말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없는데 곧 아마 해제될 겁니다. 어차피 4월 1일 날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추첨에 뽑히신 분들. 네네.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미국에서 수속을 하셔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야 네. 인터뷰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 전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H-1B 취업 비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이 3월 9일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전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건 이제 고용주께서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아주 그렇게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를 고용주께서 입력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주권을 H-1B 비자를 신청하실 그 신청인의 정보, 뭐 여권 번호, 뭐 현재 미국에서 신분, 미국에 계시면은 뭐 이런 간단한 이름하고 생년월일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전자 접수가 되시고, 요것을 이제 추첨을 합니다. 접수하는 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고요. 네. 25일까지 접수를 받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기를 통해서 추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5일 이후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통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뽑히신 분들은 보통 이제 뽑히신 날로부터 90일 안에 접수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뭐 이미 지난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렇죠. 전자 등록을 통한 추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히신 분들만 90일 이내에 H-1B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첨제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네네. 뽑히신 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뽑히셨다는 그 종이 통지서를 받는데요. 그 안에 언제까지 접수하라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고요. 또 LCA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모든 H-1B는 이제 접수 전에 노동 조건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Labor Condition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줄여서 LCA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뽑히신 분들은 너무 지체 마시고 바로 프로세싱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수속을 시작해야겠네요. 그렇죠. 빨리 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지 또 심사 결과도 빨리 나오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데 프리미엄 서비스가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2,500불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실 분들은요, 이제 뽑히자마자 접수를 이제 프로세싱을 시작하셔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25일까지 H-1B 전자 등록 기간인 점을 잊지 마시고요. 이 기간을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월 영주권 문호 한번 알아볼까요? 예, 3월 영주권 문호는요, 뭐 한인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 두 개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벌써 이제 한 거의 1년도 훨씬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으로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원래는 캐레고리 자체가 우선일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초청장을 넣은 다음에 한 2년 가까이 기다려야지만 영주권 신청서를 넣을 수 있었는데 동시 접수가 계속 가능한 상태가 3월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째죠 이게 사실은요. 2019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요. 빨리 접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취업 3순위 계속 오픈되어 있습니다. I-140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 접수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H-1B가 사실 이거가 이제 접수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H-1B가 전문 직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앞으로 신청하시게 되는 그 신청인이 일하시게 될 잡 타이틀이 전문직입니다. 영어로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기 때문에 내 전공과 그 직종이 상관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직종 자체가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 이제 그분들이 그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 수행돼야 할 수 있는 직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뭐 아무 직종이나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문 직종이 아니라고 공격을 받아서 바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전공이 또 그 직종에 맞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카운턴트나 CPA나
아니면 텍스 어카운턴트 아니면 세무 담당 회계사 이런 직종을 뽑는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회계학 분야의 학사나 석사가 있으셔야지 돼요. 아, 학사 또는 석사. 네네 그렇죠. 이제 어차피 학사 이상이거든요. 네네. 쿼러가 6만 5천 개, 2만 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직종이 전문직인지 반드시 확인을 잘 잡 타이틀을 정하시고 네. 업무 내용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받은 학위가 또 그 직종과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모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H1B라는 것이 단기 전문직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네. 전문직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스페셜티 아큐페이션. 내가 공부한 그 분야의 학위와 그리고 그 직종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고 네. 그 직종 자체가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허술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잡 타이틀을 쓰시게 될 경우는요. 전문직이 아니라는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네. 그 잡 타이틀하고 잘 정하시고 전문성도 결정하셔야 돼요. 네. 전공이랑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또 급여 책정 문제인데 뭐 사실은 이제 뭐 급여 레벨이 높고 낮는 것이 뭐 레벨이 1부터 4까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자체가 이제 레벨이 높을수록 전문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레벨 1은 전문직이 아니다. 그래서 공격이 많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항소 법원에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요. 네. 그래서 일단은 레벨이 낮다고 반드시 뭐 이것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종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번 바이든 행정부조차도 그 고임금을 주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신이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뜻을 비췄기 때문에 임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웨이지 라이브러리라고요. 이제 그 책자라든지 아니면 노동청의 다른 프리벨링 웨이지를 잘 참조를 하셔서 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레벨도 잘 프리벨링 웨이지도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너무 나쁜 경우는 좀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고용주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이제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또 점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분들은 잘 없는데 그 미국 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 중에서요. 그 미국에서 인증 기관에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를 나오신 분이 가끔 어쩌다 있을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대부분 다 그렇게 거절을 당했거든요. 인가가 없다는 거죠.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문교부죠, 교육부. 네. 근데 이제 미국 전방 교육부에 의해서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신 학교의 학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름이 그렇게 안 알려진 학교다 싶으면은 반드시 인가를 체크를 하시고 네.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았지만 곧 풀릴 것 같지만 네. 그것도 일단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민국 인지세하고 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고용주가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특히 이제 뭐 인지세 같은 체크는 회사에서 발행하시는 것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뭐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회사로 간 인보이스 같은 것도 한번 챙겨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회사 이름이 명시된 체크로 네네 내는 그렇게 게? 하시는 것이 100% 안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예, 하지만 꼭 그게 필요하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H1B 신청하실 때 좀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전문가와 충분히 좀 상담을 하시고 지원하셔야겠네요. 이거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또 나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사실 미국 경기가 나쁘면은요 그렇죠. 일단 심사 자체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한테서 잡을 뺏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조차도 이 잡이 없어지는 그 잡마켓 자체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든요. 왜냐하면 표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좀 주의하셔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민 관련 새로운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요, 한인분들 관심 많으신 다카 관련 법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 다카 신분의 청소년들에게 신분을 주는 드리머 법안, 이 상정이 됐죠? 예, 일단은 뭐 상정은 됐고요. 잘 알려주신 대로 잘 알고들 계시는 대로 이제 작년 12월부터 네. 신규 접수 또한 이제 허락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간도 다시 2년으로 복원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은 다카를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네. 이 드리머 법안은 사실은 뭐 오래 전에도 이미 상정이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당이 합의한 바이파티즌 빌입니다. 아, 이미 양당이 합의가 된 거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이미 다 합의가 돼서 이 비일이 올라갔었고요.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드리머 법안에 통과하고 그 국경 장벽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가족 이민에 대한 축소 뭐 이런 다른 이슈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이제 합의가 되지를 못해서 아. 이 법안이 통과를 되지 못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 드리머들 그 다카 수혜자분들한테 대해서는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막 여러 번 의견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 법안 자체가는 굉장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가 없으니까요. 일단은요. 양당이 서로 이미 합의가 된 법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이 다카 법안만 놓고 합의를 한 후에 법안으로 올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다른 뭐 아니죠. 국경 다카랑은 장벽.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카는 다카의 행정명령대로 따로 있고요. 네네. 새롭게 이제 수혜 대상자나 이런 거가 거기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미 다카 수혜자들은 사실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아마 다카 수혜자들은 대부분 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카가 전부 다 포함하지 못했던 다른 대상자들도 여기 네.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이 드리머 법안이 결국에 법안으로 최종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법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일단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바이든의 2021년 시민권 법안이죠. 네. 불체자 구제 법안이 아닙니다. 불체자에 대한 구제 법안이 거기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지. 네. 이민 전반에 대한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미그레이션 포괄적인 이민 법안이 이미 올라가 있단 말씀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법안이 상정은 되었는데 그 통과 가능성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복잡하죠. 예, 일단은 상원 같은 경우에서도 필리버스터가 만약에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이 되면 네. 그 의사진행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을 상정시키려면 60석이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현재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50대 5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하 양원을 동시에 통과를 해야지만 네.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법안이 되는데 상원을 통과하려면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처음에 발표된 법안에서 빠질 내용도 많을 것이고요. 네네. 또 포함될 것도 또 첨부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시민권 법안 안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과가 가능한 것부터 쪼개서 법안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통째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예,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것부터 미리미리 그렇죠. 쪼개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드리머 법안은 이미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요. 네네. 사실 통과가 못 될 이유가 없죠. 아,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은. 굉장히 현실적인 법안입니다. 통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럼요. 이 네. 구체적으로 드리머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이 법안은요, 뭐 이걸 다카 법안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카는 아주 협소한 부분이고요. 네네. 일단 이제 첫 번째 다카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든지 사실 신분이 없는 상태로 미국 안에 있으면 네. 추방 대상이 됩니다. 네네. 자동으로. 근데 그 추방 대상이 되는 것을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defer. 그러니까 다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신분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추방을 유예해 주고 그 유예 기간 동안 미국에 있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증을 주겠다는 것이지 어떤 신분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드리머 법안은 아예 영주권을 주겠다는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요. 그걸 네. 다카 법안으로 부르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법안이요, 좀 내용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져서 뭐 언론에는 소개가 되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 법안은 투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투 파트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임시 영주권을 먼저 주는 단계예요. 아, 처음에는 임시 영주권으로. 네, 영주권을 먼저 주는데 네. 일단은 이제 드리머로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은요, 그러니까 18세 미만, 그러니까 17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을 하셨어야 돼요. 네. 그거보다 더 어린 나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법안이 통과돼서 법이 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4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를 하셨어야 돼요. 그 중간에 미국 밖으로 나갔던 기록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다카 예를 보면은 네. 잠깐 나갔다 오신 경우 있죠. 네네.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떻게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나갔다 오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정확히 합법적으로 잠시 나갔다 오신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또 있군요. 그렇죠. 예외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다카 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세세한 내용은 잘 아직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지문 검사를 통해서 바이오메트릭스를 통해서 내가 무슨 범죄 기록이 있는지 잘못한 게 있는지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신원 조회를 일단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범 1년 이상 감옥에 가실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다카 예를 보면은 경범인데도 3번 이상 저질러서 그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지문을 통해서 신원 조회를 통과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민개혁법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특히 이제 프로디 학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거는 이제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게요. 나의 잘못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사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민개혁법을 통해서 불체자 구제안을 통해서 사면되는 대상은 나의 잘못이 불법 체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사실을 면제해주고 사면해주는 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영주권을 주겠다는 건데 프로디 학교나 또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나의 잘못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사면이 아닙니다. 불체자 구제안은요. 그야말로 불법 체류 사실만을 면제를 해주는 거. 이제 물론 이제 프로디 문제로 이제 영주권을 못 받으시는 분은 경우도 심사를 느슨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냥 이제 받으실 수는 있지만 개혁법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에 잘못한 게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에 대한 면책은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해당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지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지문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범죄 사실이 없다. 네. 신원조회를 통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그리고 현재 학력이 최소한 고등학교 졸, 최소 고졸. 네. 그래서 이제 GED도 됩니다. 검정고시. 네. 또는 이제 GED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잠정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재학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임시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세 미만, 그러니까 18세 미만에 미국에 들어오셨고 4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을 통해서 신원조회 범죄 사실이 없는지 정확하게 다 통과가 되셔야 되고 네. 그다음 네 번째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분들한테 임시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임시 영주권. 네. 그리고 그러면 이 4가지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주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또 영구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또 과정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 과도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딱 자세히 보면은요. 네. 다카 대상자들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다카 대상자들한테도 기준이 있습니다. 입국일이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입국을 하셨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불법 체류가 되신 시점이 2012년 6월 15일 이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불법 체류가 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불행하게도 2012년 6월 아니 7월까지 신분이 유지가 되는데 바로 한 달 차이로 그 7월에 불법 체류가 되셨다. 그러면 그 다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2008년, 9년, 10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카 대상이 아니세요. 네네. 근데 이 드리머 법안을 적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계산을 하면요. 2021년 3월 9일 날 통과가 되면은요. 오늘날로 계산해서 4년 전까지만 미국 내에 있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조금의 차이로 다카의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뭐 기준은 없지만 네. 분명히 이거 굉장히 넓게 아마 적용될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카보다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네. 이제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임시 영주권입니다. 네. 임시 영주권 아직 얼마를 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임시 영주권인데 이제 영구 영주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이게 그래서 공화당 이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영주권을 주자고 이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지문 검사를 통해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돼. 범죄 기록 체크를 다 넘어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종합하게 보게 되면은요. 다음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지만 영구 영주권을 받게 돼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에듀케이션 트랙이라고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제 고졸까지 또는 고등학교 재학한 분들까지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영구 영주권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몇 년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충족시키면 바로 영구 영주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에듀케이션 트랙인데 전문대 2년제 대학교 학위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받은 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분은 바로 그것만 증명하면은 영구 영주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물론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신원조회 통과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는 4년제 대학교 학위를 받으신 분. 네. 아니 뭐 석사 학위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이상을 받으신 분들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데 2년을 마쳤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단일화 그만뒀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재학 중이라는 네네. 거. 그렇게 해서 에듀케이션 트랙을 통해서 일단은 증명을 하시잖아요. 증명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4년제 대학을 마쳤어. 또는 아직 내가 4년제 대학 현재 재학 중인데 2년까지 과정을 마쳤다. 또는 내가 전문대를 마쳤다. 아니면 내가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걸 증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영구 영주권 자격이 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총 합계로 내가 3년 이상 풀타임으로 취업을 해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경제생활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워크 트랙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군대에서 2년 이상 미군에서 2년 이상 복무했다는 걸 증명하시면 네. 일단 영구 영주권 대상자가 되십니다. 근데 일단 그 세 개 중에 하나 에듀케이션 트랙, 워크 트랙, 그다음 밀리터리 트랙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일단 충족시키시면은 영구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영어 역사 공민 시험이 있습니다. 아. 이제 이걸 통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원조회를 통과해서 좋은 도덕적인 품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범죄 기록이 없든지. 그래서 이제 요거가 충족이 되면은 바로 영구 영주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임시 영주권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영구 영주권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그런 그렇죠. 구조인 이미 임시 영주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신원조회를 통과하신 경우 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4년 전째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에 거주했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으면 일단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임시 영주권을. 네.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통과가 된 법안은 아니지만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공화 양당이 이미 합의를 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오케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러면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편도 좋겠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의 출입국 레코드 같은 거 특별히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특별히 출입국 레코드를 잘 증명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네. 지난 4년 동안 이제 근년 동안 내가 미국에 이제 계속 거주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특히 뭐 이제 대부분 다카 수혜자들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레코드 같은 것을 잘 수집을 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법안이다 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또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드리머 법안 어떻게 될지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반드시 통과될 겁니다. 아, 네, 정말 통과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2년대 이상 대학교를 졸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열심히 일해서 미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가 돼가지고 또 영주권을 다 받고 이러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크게 공헌하고 네. 잘 쓰임 받는 귀한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모로 이민 법안 변동이 이어지면서요. 이민법 관련해서 조언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락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 전화번호입니다. 714-522-5220 714-522-5220번이고요. LA 오피스 전화번호입니다. 213-232-1655 213-232-16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다양한 이민법 관련해서 조언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너무 빨리 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다 못했어요. 네, 아쉬운 시간이지만요. 예, 저희는 또 다음번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 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